네, 정부가 2024년 1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줄곧 테러라면서 배후가 있을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살펴보면서 보았던 이 영상 너무도 끔찍합니다. 범인은 특수훈련을 받은 전문가와 같은 그야말로 테러 전문가, 특히 집중적으로 6개월 이상 훈련받은 것 같은 그런 행위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전광석화처럼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의 경동맥을 노리고 공격해 들어간 프로의 솜씨입니다. 예,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과거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김진욱 특보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배후가 있는 테러다 주장을 해왔던 건가요? 제1야당의 대표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그러한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단독 범행이다라는 이유로 그 범행 동기 혹은 배후 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상태로 단독 범행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야당 대표에 대한 그 테러가 아니라 사실 목숨을 노린 정도의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반적인 과정들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다 너무나 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 자리에 증거가 보존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물 청소를 해버린다든지 또는 그 배후가 있든지 공범이 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절 단독 범행이다라는 식으로 이 사건이 왜곡 축소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없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폭력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가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진상을 규명하자는데 미온적인 반응을 했었던 것인가? 지금 이 테러로 지정이 되면 그러면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낱낱하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정부가 심의를 거쳐서 국가공인 테러 1호로 지정을 하게 된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렇게 국가에서 테러라고 지정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그 테러방지법 그 규정을 쭉 봤는데 그런데 이 그 방지법의 내용을 갖다 보면 테러를 예방하거나 그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들이 쭉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발생된 테러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테러가 발생했던 시점은 2024년 1월인데 이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거는 그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소급해서 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이게 가능한.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행위자에 대해서 이미 재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또 기판력이나 그런 것들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뭐 천만다행으로 이재명 그 당시 대표가 대통령까지 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그 배후 세력이 있을까? 그때 굉장히 좀 허술한 것 같은 뭐 결과는 중했지만 그 뒤에 어떤 배후 세력이 있나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뭐 알아서 뭐 조치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대적인 어떤 재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 만찬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대화가 오가서 이 얘기부터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반명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웃으면서 우리 모두 친명이고 친청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돌직구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어법을 보면 툭툭 던지는 농담성 이야기에 굉장히 좀 진심이 담아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뼈 있는 말을 하잖아요. 예전에 보면 아까도 보시면 저 이학재 상한테 말이 좀 기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불쾌하다는 이야기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정청래 대표에게 뭐 친명 아니십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는 이게 농담성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날 오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1인 1표제를 두고서
최고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다툼이 벌어졌잖아요. 최고위원들끼리 충돌을 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저녁에 대통령이 툭 던지는 저 말, 저는 친명입니다, 친청입니다, 즉 친청와대입니다 예. 라고 이야기거든요. 예. 이게 정청래 청이 아니고 그렇죠. 청와대. 그렇게 네. 오해할 수 있죠. 친청와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농담성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의 어떤 견제를 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닌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식이니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저런 식의 화법을 많이 쓰세요. 예. 보통 보면 툭툭 던지는 농담에 상당히 뼈가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대표가 밤에 집에 가서 뭘까라고 아마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10가지 소식을 모두 만나봤습니다.